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 이분 글 잘 쓰기로 유명하죠. 오늘 글은 특히 좋은데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선우정 칼럼 제목이요. 86 운동권이 만든 황금 송아지입니다. 칼럼의 썸머리 요약을 보니까요. 분노한 모세는 우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잘게 빻아 물에 섞어 민중에게 맛이 없애도록 했다. 그들에게 용태를 바랄 수는 없다. 국민이 부셔야 우상은 사라진다. 선우정 논설위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주일 전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의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었다. 사회자는 강물은 바다로 직진하지 않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고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추도사에서 직설적으로 말했다. 대선 패배 후 기운이 나지 않는다.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이 많다. 그럴수록 각성해서 민주당을 키우는 힘을 모아달라. 이 추도식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동참했다. 마이크도 잡지 못했다. 미지근한 박수 한 번 받았을 뿐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이런 고관들이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노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 특별한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는 기업인 박연차 씨에게 640만 달러와 억대의 시계를 받았다. 박 씨는 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수사를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부연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86 운동권이 이 비극을 무고에 의한 권력 살인으로 윤색하고 국민 일부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논두렁, 망신주기 등 지엽적 주장으로 권력 비리라는 본질을 가린다. 그의 가족 문제가 이전 대통령보다 특히 무거웠던 건 아니다. 비판을 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됐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극단을 택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측은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을 한 최고 공인이다. 건강한 사회라면 그런 인물을 필부를 동정하듯 대해서는 안 된다. 죽음의 이유, 그 방식까지 두고두고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후세대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슬퍼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유언했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고 했다. 그런데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한 묘역은 1000평에 가깝다. 비석도 작지 않다. 마을 전체가 민주성지로 변했다.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주로 몰린다. 추도식은 김정숙 여사가 어깨춤을 출 정도로 매년 성대하게 열린다.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이 아니라 86 운동권의 생존을 위해 만든 재단이다. 김지하 시인이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고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쓴 때가 31년 전이다. 한국 좌파의 비인간성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이 당시 펼쳐놓은 죽음의 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타인의 죽음을 이용해 연명하려는 좌파의 뺨을 펜으로 후려갈겼다.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를 살렸다. 민주투사 경력보다 이것이 김지하의 최대 업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 시인의 아내는 2011년 최보식 인터뷰에서 그 세력이 김 시인을 민족의 재단에 바치는 제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시인을 감옥에서 죽게 만들어 혁명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다. 김 시인은 비인간적 좌파를 경험하면서 변신하기 시작했다. 그 세력이 86 운동권의 뿌리다. 여수, 순천, 제주도에서 수많은 사람을 재단의 제물로 삼은 세력과도 닿아 있다. 타인을 사지로 내몰고 그들이 죽으면 그 위에 거대한 재단을 쌓는다. 가짜 신을 만들어 다시 타인을 제물로 삼고 다시 재단을 쌓는다. 이제 그들은 살아있는 가짜 신까지 만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다. 검찰개혁의 재단에 바쳐진 순교자라고 했다. 실제로 순교자가 됐다면 86 운동권은 또 다른 전기를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노 전 대통령처럼 빨려들지도 김 시인처럼 튀어나가지도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광신도를 몰고 다닌다. 조국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나왔다. 노무현 반열에 올랐다는 뜻이다. 제목은 그대가 조국, 인맥을 동원해 자녀를 의사로 만들고도 법무부 장관이 된 그대는 한국당에 없다. 그런데도 5만 1794명이 26억 원을 모아 제작비를 댔다. 이스라엘 민중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 가짜 신을 만들어 숭배했다. 금부치를 바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율법보다 우상이 편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심판하면서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명제를 불변의 법칙으로 만들어왔다. 그런데 86 운동권의 황금 송아지는 640만 달러를 받아도 스펙 7개를 위조해 명문대에 들어가도 순교자로 성자로 추앙받는다. 죄가 아니라고 한다. 비리의 심판자를 오히려 악마로 몰아간다. 입법권을 남용해 법 질서를 무너뜨린다. 해와 달은 둥그러도 그들에게 지구는 항상 네모다. 이런 형태로 사입이라고 한다. 86 운동권은 젊은 야당 비대위원장의 용태로운 주장만으로 물러날 세력이 아니다. 분노한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로 빻아 물에 섞어 민중에게 마시도록 했다. 단숨에 파괴해야 우상은 사라진다. 오늘 국민이 모세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강렬한 칼럼입니다. 마지막에 인상적이죠.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를 빻아 넣듯이 586 운동권들을 단숨에 파괴해버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모세다. 강력합니다. 국민들이 모세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민들이 모세로 민심을 폭발시켜야 되지만 지금 국민들은 웰빙족들이 돼가지고 잘 시위도 안 하고, 아니 시위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런 문재인의 폭정이 있어왔고 그러면은 가만두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벌써 난리가 났. 대학생들이 가만두었겠어요? 벌써 난리가 났죠. 화염병 아니라 뭐 별의별 거 다 나왔죠. 대학 가도 조용하고 뭐 국민들도 일부 그저 의식 있는 애국 시민들만 그냥 하고 언론도 조용하고 이제 문재인 물러나니 이렇게 엄청난 이제 쓴소리들 이제 언론들도 해야 되네. 대신에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론들도 뭐 그렇게 세게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이 모세가 되면 좋은데 한 사람의 모세가 홍해를 받아 가로질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세가 돼서 모세처럼 그냥 방망이를 빵 찍으면 국민들이 쫙 따라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6 이 잡초들 독보섯들 뽑아내는데 진짜 용기를 가지시고 국민들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용기를 내주시고 부정선거 뿌리 뽑는데도 용기를 좀 내주시고 법치를 망가뜨리는 저 양아치 정치인들 뿌리 뽑는데 범죄 집단들 뿌리 뽑는데 진짜 용기를 내서 앞장을 서주시면은 국민들이 따라가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뭐 추억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삼청교육대로 그냥 막 보내고 범죄와의 전쟁이라서 그냥 싹 다 깡패들 막 보내고 막 감옥 집어넣고. 근데 그때는 깡패들이에요. 지금은 권력형 깡패들이에요. 권력을 가졌어 이 깡패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를 도려낼 때 국민들더러 하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화염병 못 들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세처럼 빵 하고 찍으면 국민들이 그때서 그냥 빵 하고 밀어줍니다. 국민들이 모세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모세가 되는 날은요 다 작살나. 그러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다 여의도 다 부셔버려. 그때는 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에 국민이 모세가 되면 큰일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세가 돼서 여의도판의 양아치 정치인들 싹 몰아내서 정계 개편해 주시고, 그러려면 부정선거 밝히면 싹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등 비리 있는 사람들 싹 다 청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6이 가증스러운 것들 싹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모세 되기 전에 그날은 큰일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세가 돼주세요. 86 운동권이 만든 황금 송아지 싹 갈아서 우리가 마십시다. 그냥 진짜 그냥 부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모세가 돼주시고요. 그럼 국민이 따라가잖아요. 으아!